줄리. 네. 줄리 의혹. 이거 첫 보도를 뉴스버스에서 네. 특종하셨죠. 네네. 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버스를 2021년에 창간을 해서 네. 만드는데 창간하면서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네. 눈길을 끌으려면 뭔가 보도를 그 주목받을 만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우리 대중이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김건희 여사였거든요. 네. 예,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등장시키는 거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리다. 그러니까 그때는 줄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줄리라고 했고 유튜브에서 나오긴 했지만 네. 김건희 여사다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뭘로 취재할까 고민하다가 과거에 제가 그 정택택 씨 관련 네. 기사 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건희 여사가 위증 요구를 관련자한테 위증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기사를 써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를 이제 접촉을 이제 후배 기자에게 시켰는데 날짜를 정해준 게 언제냐면 6월 그때가 29일일 겁니다. 네.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출마, 네.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그걸 한다는 걸 알고 아 이제 인터뷰가 이루어지겠구나 싶어서 딱 출마 선언이 끝나고 15분 뒤쯤에 전화를 해라. 네. 그럼 무조건 받는다. 그리고 첫 질문 이렇게 하고 첫 번째부터 한 3개 정도 질문 주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얘기하면 술술 풀어내서 해라. 라고 이제 하고 사실은 아까 위증 교사한 거에 대한 확인 취재를 하는 거였는데 네. 그 확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워낙 열이 받아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언론에서 줄리라고 나오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나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네. 1시간 정도 한 30-40분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봐라 해서 듣고 그러면 지금 줄리가 아니다.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게 육성 목소리잖아요. 네. 이걸 기록해 두자라고 네. 해서 그거를 이제 다음 날 아침자 그러니까 6월 29일에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 선언이 6월 30일 아침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6월 30일 아침에 같이 보도를 하자. 같이 보도하자. 왜 그러면 다른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쪽은 저희는 김건희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더 주목도가 쏠리는지 한번 보자.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도를 했는데 보도를 보다 보면 녹음이 있다는 걸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협조 요청이 오면 그 파일을 주려고 다 잘게 썰어가지고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네. 저 이제 한겨레 아까 우리 네. 저 같이 취재했던 그 강희철 기자가 그때 네. 이제 유튜브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겨레다 줬죠. 그 대신 네. 저희들은 뉴스버스라는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뉴스버스 제공이랑 꼭 써달라. 네. 확실하게 써달라라고 제공을 했는데 네. 한겨레가 그때 대박을 쳤어요. 그걸로. 한겨레가 대박을 대신.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는 최순실 씨였다면 지금은 김건희 여사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명품백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주어가 내가거든요. 내가 집권해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뭐 저하고 함께 남북관계 좀 해보시죠 목사님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또 일각에서 V1, V2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전면에 나서서 했을 때에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터진다고 보십니까? 김의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제 통치권자니까 네. 얼마든지 합법적인 외양을 갖출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아무리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누군가가 이런 결정을
엉뚱한 사람이 이런 네. 결정을 내렸겠구나라고 지금 공백으로 놔두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용산으로 이사 가고 용산을 꾸미고 뭐 용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가는 일. 네. 이건 이제 다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상한 인사가 일어나면 이건 김건희 여사의 낙점이겠거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금감원이었나요? 금감위였나? 인사에 대해서 금융위원. 금융위원회 네. 네. 언급이 있어요.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밝혀지면 네. 뚜껑이 열리면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박스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묻혀있던 것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9월 검찰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왜 이렇게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네. 이인자를 보내기도 하고 다른 CEO를 네.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 다 직접 가잖아요. 찍히면 카카오처럼 된다. 이런 생각. 찍히면 카카오처럼 된다. 아니 그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어느 기업을 지명을 해갖고 얘기를 하는 전례가 예. 있었으면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찍힘을 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 수사에 타겟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가가지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총선에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런 힘 빠짐 현상이 가속화가 되면 네. 하나씩 묻혀 있던 게 터져 나올 거고 그 가운데 하나는 뭔가 기폭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일 수도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 것일 수도 있고. 본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혹시 본인 예.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의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저녁마다 술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또 어떻게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것일 수도 있고 기폭제가 나오면 네. 상당히 그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 디올백 사건이 함축한 의미는 그거잖아요. 특별감찰관 제도 안 했잖아요. 네. 제2부속실 안 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하겠다.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은 안 지겠다. 책임은 안 지겠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진 게 디올백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없어요. 하다못해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든다, 부활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도 지금 없어요. 네.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내부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그런 제안들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설마 특별감찰관 친윤 언론에서는 특별감찰관 만들라 그러는데 특별감찰관까지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도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왜 요구하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김건희 여사가 네. 뭐 손톱만큼의 어떤 제재나 불편함 이런 걸 용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이나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뭐 그런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거의 당대표죠. 체제가 들어섰는데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네. 뭔가 약간의 유화책. 속죄향 그러니까 그런 눈가림용 네, 네. 단기적인 쇼 이런 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나 또 그 일가족 네. 처가 쪽에서 뭐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국민 약속 이런 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게 그 총선 국면을 넘어가기 위한 눈가림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8일 특검법은 처리를 하는 겁니까? 네, 그건 무조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를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15일 안에 다시 그 제2요구를 대통령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돌아올 거고, 네. 그러면 내년 1월 상반기가 될 거고, 그러면 민주당은 언제 그거를 어떻게 표결에 붙입니까? 다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1월인데 네. 1월이면 진짜 막 공천 지금 네. 뜨거울 때 아닙니까? 네. 이때 반려를 한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나 뭐 방송산법을 반려하듯이 네. 거부권 행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 테고 뭔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인 대국민 쇼가 한번 있을 거다. 그 대국민 쇼. 패키지로 같이 아마 가지 않을까 네,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면 그렇다고 수용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떡을 우리 손에 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그럴 때 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떡을 쥔 상태에서 민주당이 네. 실수를 늘 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정교하게 잘해야죠. 네. 네. 그래서 언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법상의 조문이 없으니까 네. 이걸 들고 네. 제일 저희한테 유리한 시점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천권 문제를 놓고 여당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공천 탈락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다시 국회에서 처리를 하면 3분이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22명만 넘어오면 그렇죠. 네. 된다. 이제 그게 18명 아니에요? 18명. 22명, 182명. 네. 18명. 저는 언제 통과될 줄 아는데. 언제 통과되죠? 통과될 만할 때 통과된다. 저 붙일 거예요.